광양의 보물, 섬진강의 봄. 여기에서는 매실을 이용해 특별한 고급 증류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매화축제에서 젊은 층에게 사랑받는 매실아이볼은 MZ세대의 전통주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규식 부사장을 만나 섬진강의 바람의 탄생 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오규식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섬진강의 봄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예.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섬진강의 봄이라는 저희 회사는 매실로 증류주를 만드는 지역 특산주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실하면 광양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또 광양하면 사실 섬진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섬진강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가장 광양 지역을 잘 나타내고 다음에 봄은 광양이 매화꽃으로 뒤덮이는 봄철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매화, 매실과 연결시켜서 섬진강의 봄이라는 회사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거기 그럼 섬진강의 바람이라는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저희 회사는 모 회사가 문경에 있는 오미나라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오미나라는 문경에 있는 지역 전통주 회사인데 문경에서 나는 오미자하고 네. 사과를 가지고 와인과 증류주를 만들어서 이 지역 특산주를 만드는 전통주 회사로서는 업계의 상위권에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문경에서 사과로 만드는 증류주 이름이 문경바람입니다. 아, 네. 여기서 바람은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의 그 바람과 네. 그다음에 태풍처럼 몰아치는 바람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뜻이어서 네. 저희는 이 섬진강의 이 광양의 섬진강과 그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진강 바람이라는 제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 네. 아우, 섬진강의 바람. 그 바람처럼 솔솔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그 오미나라 대표님과 섬진강의 봄의 오규식 부사장님 두 분이 다 서울대 출신이 맞나요? 예, 예. 네. 아, 선후배 관계이신데 매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급 증류주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저희 그 오미나라 대표님이시고 현재 섬진강의 봄의 대표이신 이종기 박사님은 1980년대 초에 당시에 오비 시그램이라는 회사에서 위스키를 만들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스키의 효시와 같은 분이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스포트, 윈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자이시기도 합니다. 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예. 그분이 이제 2005년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네. 우리나라 농산물로도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술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너무 좋다. 예, 네. 그게 이제 꿈이셨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오미나라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오미로제라는 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청와대 만찬주로도 여러 번 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좀 높아져서 2019년, 20년쯤일 겁니다. 광양시에서 매실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좀 만들어 볼 수 없는가 하고 저희 회사에 문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침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원료 다각화를 고민하고 있던 중이어서 네. 네. 매실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이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광양시의 제안을 받고 그러면 한번 매실 증류주, 매실 와인, 매실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2022년에 저희가 이제 광양시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는 당시에 정인화 시장 시절이었는데 지금 네. 굉장히 그 제품이 뛰어나다. 네. 이걸 직접 생산을 해달라라고 이제 뭐 어떤 제안이 또 들어왔죠. 네. 근데 이제 지역 특산주는 반드시 그 지역에 회사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신선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예, 법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광양에 회사를 세워야 됩니다. 네.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2023년에
회사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매실을 40톤 이상 사고 배를 20톤 가까이 사서 그리고 이제 시설을 갖추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럼 매실 오크통에서 숙성시키기로 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술은 발효를 해서 증류를 하게 되면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 증류기를 통해서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은 50도 정도의 증류 원액이 나옵니다. 아, 네. 우리는 예전에 이제 소주골이라고 불렀던 그것과 동일한 원리인데 그 술은 알코올 취가 강합니다. 처음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 향기가 강하다는 예, 말씀이실까요? 알코올 취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목에 걸리는 느낌 부드럽지 않게. 예, 아, 네. 전혀 부드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양식으로 오크통에 숙성을 하거나 동양식으로 이제 항아리에 숙성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숙성을 하게 되면 그런 알코올 취는 사라지게 되고 향은 풍부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돼서 마시기 굉장히 좋게 됩니다. 부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를 네. 만들겠습니다. 꼭 기회를 좀 주시고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도전하신 건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기술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오미자라는 그 과일도 산도는 높고 당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매실도 똑같은 특징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상당한 그 오미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 이걸 여러 겪어보면서 그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양에 와서는 매실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지내왔던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 또 예. 성공적이고 또 완성도가 더 높은 이런 훌륭한 술을 또 저희에게 또 공급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주셨네요.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또 증류주 그리고 발효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전통주를 직접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많습니다. 그죠. 이 제품을 만드는 일까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통주가 우리나라 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자료로는 2%가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많네요. 그만큼 시장이 열악하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판매도 이 주세법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단계나 과정들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죠. 단 하나 이제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주에서 허락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활로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좀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예. 네. 그리고 그럼 저희 오크통에서 숙성된 매실 증류주를 독특한 특성과 그리고 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 술은 만드는 원료가 네. 매실과 네.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남고 황매실, 네. 황매실과 다음에 이 억곡 지역에서는 돌배, 다음에 여수 지역에서 나는 약간의 유자 이런 것들이 유자도 들어가나요? 조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매실은 6월 달에 보는 이 황매실의 매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실과는 그 향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황매실은 굉장히 화려한 향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술에 일부 남아 있고 네. 다음에 그걸 오크통에 약 1년 가까이 숙성을 시키면은 오크의 향하고 적당히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 유자, 이것까지 하면 맛이 아주 풍부하고 남성적이고 이런 그 향들과 맛이 납니다. 부사장님 말씀 들어도 막 군침이 막 돌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대표님 생각에는 전통주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주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나온 전통주 그러면 막걸리하고 소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사실은 소주는 전통주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게 현재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외국에서 주정을 100% 수입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물을 가지고 희석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떤 그 전통주라고 부르긴 좀 뭐하고 그렇다면은 막걸리인데 막걸리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발효해서 만드는 겁니다만은 막걸리는 어찌 보면은 정제 막 걸렀다는 뜻처럼 네. 정제가 되는 초보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급주로 불리기는 힘듭니다. 그냥 서민적이고 예, 예. 농가에서는 편하게 먹을 수 예. 있고. 그래서 이 전통주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제 소주가 있습니다. 그 시석식 소주가 아니라 일반 증류식 소주, 우리 안동 소주와 같은 네. 그런 술들이죠. 그런 술들은 이제 숙성을 오래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알코올 취가 강하고 먹는 김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숙성을 시키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았고 네.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그러한 고도주를 이용을 해서 하이볼을 만들고 하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하이볼이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 뭐 하이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여기 저희도 술에 하이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40도짜리 오크통에 숙성시킨 섬진강만한 오크 40도가 있는데 이 제품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작년 3월에 매화 축제 때 시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좀 참여하고 호응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 매실을 하이볼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아마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나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하이볼을 만들려면 매실 하이볼을 만들려면은 외국산 술을 기본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양에서 만드는 증류주를 쓰고 싶은데 매실로 40도짜리나 고도수 증류주를 만드는 회사는 저희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독보적인. 그런데 그때까지 제품이 안 나왔거든요. 아, 네. 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 이제 좀 일정을 당겨서 매화 축제 때 매실 하이볼로 처음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그래서 그 매실 하이볼을 약 와서 맛보고 간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었거든요. 매화 축제 때. 네. 그래서 섬진강 바람이라는 제품도 알렸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이걸 하이볼을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맛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좀 처음부터 이제 좀 어떤 홍보 효과를 좋게 누렸죠.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새로운 매실 증류주가 시장에 출시된 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백자 40, 오크 24, 백자 20 이런 이제 나머지 제품들 다 갖춰서 비로소 이제 4월 중순경에 4가지 제품 다 갖췄거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 아까 회사 대표님이신 이종기 박사님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도, 네. 술에 대한 그분의 능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 팔리는 것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당시 5월 달에 처음 출시가 돼서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전통주 기획전이라는 걸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광양 매실 증류주 섬진강 바람과 1등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몰랐던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 고급 주류 시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어떤 위치를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저희 섬진강의 바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이후로 이제 매출의 추이를 살펴보니 네. 아직은 그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일단은 광양시청에서 답례품으로 쓰기도 하고 이 지역의 포스코나
뭐 이런 기업들에서 또 답례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세트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 네. 저번에는요. 하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어찌 보면은 매달 일정한 수준 이상 사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제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소믈리에들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지역의 일부 그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선호를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부사장님께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의 노하우, 그리고 완성적인 부분, 그리고 인정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매화 축제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음을 하셨고 그리고 답례품이나 이런 저기 CS도 그렇고 포스코나 그리고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성장 궤도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자신 있습니다. 네네. 자, 섬진강의 봄. 네. 앞으로 어떤 술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금년에 새로 만들 계획 아니면 내년까지 새로 만들고 싶은 계획은 사실은 이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오. 샴페인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 시제품도 나왔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인가 시장 규모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울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기본적인 새 제품으로는 스파클링 와인을 출시하는 것과 네.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술보다는 좀 더 고급적인 술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술을 이제 출시하는 게 목표거든요. 저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아까 대표님이 처음 우리 회사를 만들 때 말했던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든 술이 세계의 이름을 날려야지만이 된다. 천하제일의 술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희 회사가 단순히 새로운 제품 몇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매실로 만든 증류주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도 널리 알렸으면 이게 제 바람이자 소망이자 목표이자 네. 노력할 길입니다. 네. 부사장님 말씀하신 저기 가치, 우리 네. 이런 그냥 증류수, 그냥 발효주가 아닌 네. 섬진강의 바람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매실의 가치를 더, 그 광양의 가치를 더 한층 더 업해주시는 이런 포부를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네. 네. 부사장님, 앞으로 섬진강의 봄을 어떤 브랜드로 그리고 성장시키고 싶으십니까?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예. 장기적인 목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기적인 목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농산물, 특히 광양의 매실과 돌배 네. 이런 위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술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이 지역, 특히 광양, 여수, 네. 순천 이 지역에서 반드시 가서 먹어봐야 될 술, 네. 지역에서 사랑받는 술, 이게 되는 게 이제 아마 첫 단계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는 뭐 전국적으로도 이제 좀 더 알려져야겠지만은 현재 이제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을 주로 판매를 했었고 금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좀 판매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그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요. 네. 결국에는 내년쯤에 금년 말이든 내년쯤에는 꼭 수출의 도전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부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말씀드리고 말씀도 나눴는데요. 예.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이런 증류주, 발효주 그리고 매실 광양에 특화되어 있고 특산물인 매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증류주를 만들어 주시길 염원하고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섬진강의 바람이 네, 정말 섬진강의 바람. 태풍처럼 몰아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네. 일들이 이루어지게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